감독의 벤투 후임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내일 치러질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이 클린스만 감독의 또 데뷔전인 만큼 그만큼 관심도 높은데요. 국 기자, 클린스만 감독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카타르 월드컵 때 전인 벤투 감독이 워낙 좋은 성과를 내서 처음에는 비교되는 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출발하니까 믿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알고 가면 앞으로도 새롭게 바뀔 한국 축구 예상하고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모시고 클린스만과 또 한국 축구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안녕하세요. 북중미 월드컵까지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감독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또 전망해줄 축구 박사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박사요. 네. 이제 부담스럽긴 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끝났고 또 4년 뒤에는 또 북중미 월드컵이 될 텐데 벤투 감독에 이어서 후임이 클린스만 감독이 돼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이죠.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 이후에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뵙는 건. 카타르 또 해설위원을 갔다 오셨는데 현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만나셨었나요? 어떠신가요? 클린스만 이제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기술 분석위원, 그래서 차두리 감독, 벵거 감독, 이런 이제 감독들하고 모여서 요즘 현대적인 트렌드가 뭐냐, 월드컵에서 어떤 전술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냐 이런 이제 분석위원인데 제가 운 좋게 VIP 티켓으로 한 두세 번인가 경기장을 갔는데 슬쩍 봤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요,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 있던 클린스만 감독,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좀 올 줄 조금이라도 좀 예상은 하셨었어요? 어땠어요? 아니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직으로는 사실 그동안 좀 기간이 길었죠. 쉰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한 3년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클린스만이 다시 현장으로 감독으로 복귀할 거라는 생각을 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나이라든지 놓고 봤을 때는 현장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분석위원이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정도 생각을 했었죠. 진짜 말 그대로 세상 일 모르는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이 돼서 돌아왔고 또 현재 대표팀을 이끌고 훈련 중이고 여기다가 이제 내일 콜롬비아와의 또 평가전이 있는데요. 그때 또 한국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느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많은 것들이 미지에 쌓여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선임됐을 때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선수로서 클린스만은 우리가 사실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지도자로서 클린스만은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최근엔 또 이렇게 팀을 지휘한 게 좀 멀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바라보는데 실제 클린스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떤 모습? 또 어떤 경기, 어떤 내용, 어떤 전술이 나올까 좀 궁금합니다. 그럼요. 이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어떤 감독인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선영의 프로필!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레전드였습니다. 먼저 프로팀에서는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유에파컵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와 유에파컵 득점왕에도 한 차례씩 올랐습니다. 대표팀에서는 더욱 독보적이었습니다. 1990년, 94년, 98년 이 세 차례 월드컵에 출전해서 우승 한 차례와 11골을 넣었습니다. 유로대회에서도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5골을 기록했고 이 밖에 개인 수상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도자가 되고서도 자국의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2006년 월드컵에 참가해 3위에 올려놨고요.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헤르타 베를린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린스만 감독 정말 이름값만 두고 보면 월드 클래스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축구 역사가 동의하는 이제 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토트넘이라든지 프로팀에서 뛰면서는 발롱도르의 후보까지 올랐으니까. 또 독일 축구 역사의 스타 플레이어 이러면은 정말 수많은 전설들이 있잖아요. 베켄바워도 있고, 루디 펠러도 있고, 루메니게도 있고,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쭉 스타들이 있는데 독일 축구의 스타 기부를 얘기할 때 클린스만을 뺀다?
이거는 추갈못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뭐 이 클린스만은 독일 축구계를 포함을 한 전 세계의 어떤 스타의 계보를 놓고 보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것만은 맞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또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상당하더라고요. 88 서울 올림픽 때 참가해서 동메달을 땄고요. 또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오고, 또 2004년에는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방한을 했습니다. 2014년 미국 대표팀을 이끌 때는 미국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과 대결하기도 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 또 아들이 참가하자 또 한 번 한국에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 또 한국 그리고 한국 축구를 선호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예전에 지도자나 혹은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었고 한국 대표팀과 싸웠기 때문에 내가 한국 대표팀을 맡아봐야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후보군 안에 그 전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뭐 레터라든지 이런 게 오갔을 텐데 사실 한국 대표팀은 외국인 지도자들에게 일정한 매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정상에 있는 지도자가 바로 오진 않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커리어의 반전을 원한다든지 확실하게 내가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국 대표팀은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과하는 게 물론 뭐 완전히 쉽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연속해서 월드컵 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본선은 일단 가는 팀이고 본선에서 만약에 16강 이상을 거둔다고 한다면 과거의 히딩크, 최근의 벤투 감독처럼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반전을 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클린스만 감독도 최근에 3년 동안 팀을 맡지 않다가 내가 한국 대표팀이면 뭔가 다시 한번 일으켜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죠. 클린스만 감독이 은퇴를 해서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감독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2004년 독일 대표팀을 맡아서 2006년 자국에서 열린 독일 월드컵에서 3위에 오릅니다. 또 이후에 독일 최고 명문이라고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을 맡아서 한 시즌 정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감독을 좀 맡자마자 팀을 놓고 보면 최고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좀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초창기가 이제 독일 대표팀으로서 임팩트였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좋았죠. 4강까지 갔었고. 아주 공격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이름값만 놓고 상당히 좋았죠. 그다음에 미국 대표팀도 16강이라고 하는. 그때 포르투갈을 떨어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랬던 것도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물러났다든지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 그만할래요. 그래서 이사회와 말없이 그냥 개인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두고두고 약간 좀 꼬리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독일 대표팀에서는 요하임 레프라고 하는 그 후임 감독이 한 10년 넘게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술가로 알려진 그 당시 코치였는데 이런 약간 도움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이미 독일 대표팀을 이끌 때도 그 독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뭐 잘하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이제 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디테일하게 전술을 짜는 건 이제 레브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쪽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선임됐을 때도 전술적인 디테일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또 전술적인 디테일을 채워줄 코치가 그 레브만큼의 실력자는 없는 것 같아서 과연 뭐 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코치진들. 얼마나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유능한 코치진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대표팀의 외국인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탁 했던 게 히딩크 감독인데 굉장히 많은 스텝들을 뭐 코치부터 시작해서 많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사실 감독 혼자서 이 대표팀 점점 비대전 이 대표팀 혼자 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나누면 막 공격 코치, 수비 코치, 수석 코치, 그렇죠. PGO 이렇게 막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꾸리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걱정은 그런 거였어요. 클린스만이 최근에 그렇게 대표팀이라는 팀을 꾸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냐는 거죠. 밑에 수석 코치가 있었고 코치진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팀을 안 맡으니까 생계 때문에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모으긴 했지만 그게 얼마큼의 시너지를 발휘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요,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독일 대표팀과 또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서전을 통해서 폭로한 내용이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아닌 체력 훈련만 시켰다. 결국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모여 어떻게 경기를 할지 토론을 해야 했다. 사실이라면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립 람이라고 하는 선수는 독일 축구에서 너무나 유명한 선수고 너무나 대단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클린스만은 와서 그냥 잘해라. 그렇죠. 골 넣어라.
수비 이길 수 열심히 있어? 해라. 이길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코치가 다 아니면 선수들이 알아서 다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걱정은 있는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기술 분석을 하는 위원으로 참가를 했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지켜봤고 또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우리 대표팀 왔을 때는 또 얼마나 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일정하게 보면 어찌 보면 클린스만 감독도 그런 학습 효과일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자기도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봤다면 그게 또 이번에 대표팀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독일 출신의 같은 밀러 위원장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좀 해명한 부분이 있죠. You need to be capable to lead your team, yeah, your staff. And the staff on this level, they are experts. And some experts are very good in what they're doing. And this is the strength of a head coach or a leader to rely on and trust the staff. 그래서 감독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이 전문 코치를 잘 쓰면 된다 뭐 이런 요지인데 이 전과는 많이 좀 학습과가 분명히 있다고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감독이 그냥 크게만 보고 코치진들이 다 알아서 한다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요즘은 감독이 기본적인 전술적 디테일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감독을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전술적으로 매우 꼼꼼하게 가는 감독이 있고 한 감독은 동기부여, 멘탈을 건드려서 막 끌어올리는 감독들이 있어요. 보스형. 네,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 전술적인 디테일을 갖추지 않으면 선수들이 이런 거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서로가 다 교환을 합니다. 우리 대표팀만 하더라도 누가 지도자가 딱 와요. 그럼 얘들은 어때요? 감독님 부르셨습니까? 뒷짐지고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시오.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아까 이제 오면서 그냥 잠깐 유튜브로 쳐서 이제 골 넣으시는 거 이제 몇 장면 봤는데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되게 특별하죠. 뭐 또 새로운 감독님과 발을 맞춰볼 생각에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딱 선임되면 선수들끼리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 감독 어때 평가가 그쪽 나라에서는 뭐 어때 저때 감독을 선수들이 평가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감독이 그냥 나는 뭐 유명했으니까 옛날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니까 이 이름값만 갖고 그냥 이렇게 동료만 잘하면 될 거야. 안 돼요. 그래서 디테일을 갖춰야 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분명히 이렇게 워낙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니까 그 어떤 그 느낌으로 이렇게 으쌰으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그 디테일을 가지고 선수들도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이 재택근무를 고집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말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조건에는 국내 거주 조건 뭐 요게 좀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집에 있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예. 재택근무 좋아하시나요? 네. 자, 이거는 좀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감독은요, 상대적으로 프로팀 감독보다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기가 편한 있는 공간을 좀 좋아합니다. 그거는 사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클린스만은 좀 정도가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됐던 거 뭐냐면 독일 대표팀은 자국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특히 홈에서 열렸던 월드컵에 독일 대표팀을 맡았는데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황당한 거죠. 독일 월드컵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넣은 거죠.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여론이 지금 그러니 국내 좀 오래 거주해라. 근데 아마 휴가 같은 걸 통해서 가긴 갈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은 가겠죠. 근데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너무 좀 과하기만 안 가면 된다. 집을 너무 좋아해. 네, 이 전인 벤투 감독이 워낙 큰 임팩트를 남겨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빌드업 축구, 그리고 라커룸도 확실하게 장악을 했고 가장 중요한 16강 성적이라는 이런 면을 냈기 때문인데 클린스만은 아직 좀 어떤 축구를 하겠다 이런 건 좀 아직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예전에 클린스만 축구했던 거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어떤 축구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혹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사이드를 좀 많이 씁니다. 사이드를 쓰고 붙여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그러니까 미드필더 허리 쪽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벤투 감독은 볼을 오래 소유하고 우리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싸우는 형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선에서도 저런 축구를 할 수 있어가 벤투 감독이었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싸운다고? 네.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공격적으로 가본다고? 설마. 근데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16강도 16강이지만 그거에 박수를 친 거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축구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예, 조금 더 선이 굵습니다. 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 롱볼도 좀 더 많이 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선이 좀 굵은 축구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벤투 감독의 성과라고 하는 16강도 이어받았으면 좋겠지만 더 기대하고 있는 건 벤투 감독이 했던 우리도 그렇게 싸울 수 있어. 주도할 수 있어.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어. 물러나서 숨지 않아도 돼. 이 축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축구하고는 결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과거만 놓고 보면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 건 최근에 3년 동안 공백, 그 과정에서의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그 기술 분석위원으로서의 탐구가 있었을 텐데 그 탐구가 자기의 과거 축구를 좀 바꿔놨을지,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축구를 만들어낼지는 그래서 이번 A매치와 앞으로 이어질 한국 대표팀에서의 그런 전술, 실험 이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또 일단 당장은 또 내일 열릴 이 콜롬비아와의 한국 데뷔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또 나흘 뒤에 열리는 우루과이전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통 데뷔전 등이 초반 경기는 감독 부임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승률이 좀 올라가지도 않나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초반에 한두 경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결과가 뭐 안 좋았다라고 해서 너무 그럴 수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와 이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슈텔리케 감독 같은 경우 초반에 막 그 부임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갑자기 방송국들이 뭐 제2의 히딩크로 해가지고 막 다큐 만들어야 된다 막 이랬다고요. 그때 조금 더 워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내부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특히 평가전이잖아요. 네. 어쨌든 평가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 교체 효과라는 게 있죠. 감독이 새로 왔으니까 선수들은 잘 보여야지. 나 여기 경쟁에서 나 주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뛴다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또 다른 4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선수단 내부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4년 뒤를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더 열심히 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교체의 시기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 나타나는 한두 경기에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제 내년 초로 결정났죠. 카타르 아시안컵 정도에서의 내용, 흐름, 전술적인 경쟁력은 좀 지켜보자. 기노브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 있을 아시안컵 일단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잘 넘겨야 될 텐데 사실 아시안컵에서 60년 넘게 우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긴다면 사실 뭐 거의 뭐 슈틸리케고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찬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표현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호랑이 이런 표현. 두 가지 의미에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일단 올드예요, 그 표현 자체가. 요즘 그런 표현 쓰나요?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아의 맹주? 지금 아시아 축구는 이미 한 4팀 혹은 넓게 보면 한 6개 팀 이런 데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넘어갔어요. 일단 뭐 우리 있고요. 네. 일본, 호주, 네. 이란. 여기를 우리가 일본이나 호주나 이란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너무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엄청난 이 자금력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번 월드컵 지난번 했던 카타르.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동남아시아라 불렸던 팀들은 그냥 무조건 잡고 가는 팀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이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맞습니다. 이런데도 막 올라오니까 아주 쉽게만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안컵 우리가 뭐 왜 우승 못하지? 이거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돌바로 X 질문. 클린스만호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거 어려운 것만 있습니다. 우승을 꼭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승을 장담할 수 없어요. 좀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얘기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승 못하면 말도 안 돼. 아닌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란이나 일본이나 호주를 아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상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넘어갈 수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넘을 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4개 나라 국가 중에 어디가 우승해도 그게 이상할까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카타르에서 또 열리기 때문에 또 중동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넓게 보서 6개 나라 중에 어디가 우승해도 이상한 대회는 아닐 거예요. 다시 X로 바꿀까요? 아시안컵이 그렇게 내년 1월에 끝나면 이제 곧장 아마 월드컵 체제,
북중미 월드컵 체제로 갈 텐데,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32개국에서 출전국이 48개국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아시아 출전 티켓도 기존 4.5장에서 8.5장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월드컵 본선 진출하기가 수월해서 좀 부담은 덜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근데 또 이게 독이 될 만한 요소는 있지 않을까, 어떨까요? 월드컵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선수들의 마음 자체, 태도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한 가지 저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월드컵을 통과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면 굉장히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가고, 그게 월드컵 본선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좀 수월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조별리그를 네. 조금 쉽게 통과하잖아요. 이런 팀이 월드컵에서 16강에서 그냥 떨어지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팀이 꾸역꾸역 올라가서 막 4강 가고 결승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구조. 이번에 48개 국가고 아시아도 8장이 넘는 티켓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진 않을 거고, 선수들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우리가 월드컵 본선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별리그를 넘어서 16강 그 이상을 갔을 그렇죠. 때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계속 높은 곳을 봐야 되는데 조금 수월하네, 조금 널널하네 이렇게 놓고 보다가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좀 덜 준비한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돌발 OX 질문. 또 있어요? 네. 박문성 해설위원이 보는 클린스만 감독, 한국에서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다. 하나, 둘, 셋.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애매한 거고요. 예. 이거는 네, 이거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도 날아오른다고 할게요. 예, 이거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 그렇죠. 정도로. 이걸 제가 예측을 하거나 예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을 위해서라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클린스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지도자로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에 대한 궁금함과 생각이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지도자로서 뭔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자기가 과거에 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보여준다면 네.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할게요. 네. 네, 새 출발하는 이 클린스만의 한국 축구 또 응원하면서 끝으로 우리 축구 팬들에게 한 말씀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알베르토 몬디랑 클린스만 감독 부임한 이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이탈리아의 그 격언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대요. 이탈리아에 상처가 나기 전에 붕대를 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다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클린스만 감독이 어떨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출발하잖아요. 내일 경기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건데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상처가 나면 그때 붕대에 감으면 되잖아요. 벌써부터 붕대를 감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